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5,800선을 넘어서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100만 닉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다른 흐름들, 외국인이 6거래 만에 삼성전자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그널을 남길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코스닥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바,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알아볼게요. 이제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마켓나우 2부에서도 엔비디아의 GTC 2026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여운은 계속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한 증권사에서 GTC 2026을 분석한 그런 재료 리포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를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GTC 2026을 참관하면서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흐름들 나타났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GTC 행사에서 이 경영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 이상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4년에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로 내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D램과 낸드를 합해서 그런 부분으로 60% 이상 이쪽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AI에 대해서 성능도 높여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AI 인프라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생존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또 물량의 가격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멘텀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바 아무래도 메모리 갑의 기업들에게는 실적과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붙을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SK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만 원 선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PER이나 PBR이 현저하게 동종 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70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한 얘기와 일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AI 투자는 여전하다. 메모리 수요는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KB증권에서 AI 투자가 2배 이상 1년 사이에 좀 늘 가능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면서 메모리 칩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있으면서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을 지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177조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275%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뒀고요. D램과 낸드를 나눠서 써놨더라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3배가 뛴 148조 전망을 했습니다. 서버 D램이나 HBM4 출하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더 우리가 낸드 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29조 원, 이것은 1년 사이에 14배가 뛴 성장 규모이거든요. 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루빈 AI 플랫폼의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채택이 늘게 되면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효과 과연 170만 원 목표 주가까지 주가가 부지런히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추가적인 원동력을 제시할지 GTC 2026 앞으로도 파장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구원들이 이런 GTC 행사에 직접 참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의 증권 보고서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LPU 수주 관련해서는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한 거고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는 7% 정도 올려 잡은 흐름들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GTC 엔비디아 그록 3 관련해서 LPU 생산을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록 LPU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추론. 사실 이제 이게 추론으로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과 그런 품질 이런 부분을 보여준 그런 거고요. 최상위 추론 연산을 봤을 때 블랙웰 대비해서 최대 35배의 성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출하량 예상이고 그러면서 이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장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더 나은 신기술이 있느냐라는 의문은 나오지만 놀랍게도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면서 그런 우려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GTC에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 빅테크의 대규모 수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였죠. AI6 칩, 이때 23조 원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이 엔비디아와 한 빅테크 수주 두 번째 빅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의미 하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과 그리고 메모리를 결합한 그런 부분에서 전례 없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삼성전자 GTC 행사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LPU에 SRAM 비중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게 과연 앞으로 대중화되는데 SRAM을 제외하고선 다른 메모리가 쓰일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콘텐츠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PU의 SRAM 비중이 높아지는데 SRAM 비중을 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초고속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D램 대비해서 그리고 빠르게 추론이라는 것이 대답을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연 속도를 뭐라고 할까 지연을 방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희비가 좀 엇갈리죠. 좋은 게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 트랜지스터 6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D램 대비해서도 면적이 10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대중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간 다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봐야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슈로 봤을 때 추론칩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SRAM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쪽 공장에 대한 물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물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삼성이 유일하다고 하는 게 SRAM뿐만 아니라 SSD까지 저장 장치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구조화되는 풀스택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AI 가속기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대한 입증을 이번에 해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보시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 GTC LPU 수주 관련 이슈에서 많이 녹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0만 원 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5,900선 회복까지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 쪽으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오늘 코스피 안에서 시총 대형주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그리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에 코스피가 상승부를 강하게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동 위협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GTC 2016 모멘텀 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는데요. 하이닉스도 장중에 10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름폭 계속해서 키우면서 6%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오늘 삼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엔비디아 측에서 LPO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든다라고 공개하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리사수 CEO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요. 여기서 파운드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또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지도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삼전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1, 2위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5,900선 회복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4% 넘게 오르면서 함께 올라줍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좀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ADR 상장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탄력을 받지 못했었죠. 일단 그래도 오늘 HBM4 관련된 모멘텀 타고 지금 디램이 계속해서 양산이 2028년까지 부족할 것이다라는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KB증권에서 이 점을 배경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170만 원 선 목표 주가를 다시금 내세웠습니다. 오늘 일단은 4% 넘게 오르면서 100만 원 선 회복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일단 AI 밸류체인 단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죠. 일단 이제는 MLCC 업황 자체가 반도체 모멘텀 타고 함께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라타가 업계 1위인데 여기서 생산 가격을 35%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MLCC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도 사막 컨덴서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1.7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6%가량 오르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 한미반도체도 1.5%가량 상승, 두산도 8%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원전주들도 좋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스팀 터빈을 또 수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가스터빈에 이어서 스팀 터빈까지 공급 계약에 성공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3%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68%가량 오르고 있고요. 원전은 이제 대체 에너지 한 축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국제 유가가 또 상승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발된 이후로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펼쳤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유주 그리고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까지 함께 상승해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8% 넘게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원전주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3사도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나온 소식이었죠. 이제 한국에 25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전력 시장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효성중공업은 4%가량 상승, LS 일렉트릭도 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까지 4%가량 오르면서 전력기기 3사가 일제히 올라주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3% 넘게 오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1%가량 올라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인데요. 삼성생명보험이 지금 11%가량 튀어오릅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총도 있는 상황
상황이고 계속해서 주총 시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12월 결산법인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정기 주총을 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생명보험이라든지 미래에셋생명 같은 보험주단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많고 특히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도 3%가량 오르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확대 기대감 함께 붙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증권가에서 피지컬 AI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리포트를 내면서 좀 올라줬는데 오늘도 함께 현대 관련된 종목들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만 좀 쉬어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G 넥스원까지 약 2%가량 하락 중입니다. 어제 한국항공우주 방산주가 빠질 때도 홀로 5%가량의 강세를 유지해줬는데 오늘은 함께 빠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종, 업황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걸까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이 강합니다. HPSP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강세 유지하는 가운데 12.15%가량 오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심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리노공업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PSK홀딩스도 3.28%가량 오르면서 오늘 관련된 소부장단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이는 가운데 휴젤이 한스바이오메드와 협력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우리기술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BHI는 오름폭 조금 축소하면서 0.19%가량 상승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펄어비스가 중동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좀 많이 올랐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작을 발표하는데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 펄어비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4%가량 오늘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각각 3.61%, 1.3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5,9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지금 5,8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52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이 4% 넘게 오르면서 875포인트 지나갑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장 시작 직후부터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200이 4%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7원가량 내리면서 출발하면서 1,480원대에 진입했는데요. 1,500원대에 이번 주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약 2,800억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넘게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1조 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비슷한데요. 오늘 코스닥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붙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외국인이 오랜만에 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0만 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수의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00만 너를 넘어서면서 100만 전자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GTC 2026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GTC 2026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많이 내놨습니다.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 언급하기도 했는데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 젠스랑 CEO의 키노트 스피치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풀어낸 리포트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그 위상을 다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기업에 넘어서서 AI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로 유명합니다. GPU를 AI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들, 뭐 운용 도구라고 할
복지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회자가 됐던 게 1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AI 추론 반도체 관련한 수요가 작년에 이어서 2배 딱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조 달러로 내년에 이제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내놨죠.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큰 사용량이라고 해서 연상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그 하나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론 관련해서도 연상 능력을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 이건 앞서서 좀 많이 언급해드렸습니다. 베라, 루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록3는 하나의 AI 두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흐름은 이미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바로 네모클로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는 또 하나의 정말 플랫폼 기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클로를 보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그 체계를 하나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서 그런 역할 강화, 위상을 보여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확장 부분 굉장히 눈여겨보실 텐데 AI 관련해서 우주로 확장하는 그런 컴퓨팅 그런 부분도 비즈니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이거는 여러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하기로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있고 일본은 닛산이 있고 중국은 BYD가 있습니다. 이런 협업 자율주행 관련해서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 모든 것이 피지컬 AI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쪽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리포트 나오고 투자 아이디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SA가 조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는 여전히 급등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민감도는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선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카타르 이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연가스 중단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미국으로 언급되고 있고 해상적으로 봤을 때 최강자이기 때문에 미국 LNG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년 내에 글로벌 교역량의 한 50%를 차지할 거라고 하니까 점점 그 막강한 힘이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도 에너지 구축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번 미국 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이런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승인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처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추가적으로 승인이 났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미국 수출이 늘게 되면 한국 조선사의 기회 아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2년에서 3년간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탑픽일지 바라보면 노란 색깔로 칠해주셨네요. HD 현대중공업 시장 수익률을 강하게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목표 주가 84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선박을 하나 팔아도 마진이 좀 높게 붙는 구조 이런 부분이 훨씬 실적에는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근데 고부가 선박 중심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이 마진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멘텀을 챙겼고요. 그 다음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59만 2천 원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여기는 순자산 가치 60% 할인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실적 개선되면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매수 유지인데요. 3만 7천 원입니다. 목표 주가. 해상, 부유식, 그런 LNG 생산 설비 이쪽의 강자인데 미국 해군 수요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 투자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은 목표 주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16만 7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물론 미국 해군에 대한 수요 그리고 MRO에 대한 강자 그리고 신조 시장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모멘텀 있습니다만 밸류가 좀 높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밸류를 하나오션은 좀 꼬집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여타 종목들은 매수 유지의 목표 주가 유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이란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화학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데에서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KB증권이 오늘 아침에 제시한 리포트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이슈가 있으면서 정유 당연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20% 깎였는데 그보다 심각한 거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에틸렌 이게 한 31%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가 에틸렌이니까. 왜냐하면 정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우회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고 감소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2배가 빠르다고 하니까 재고는 없고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NCC 업계 플라스틱 원료를 갖다가 이제 사업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납사 그러니까 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원료가 없으니까 가동할 수가 없겠죠. 가동률이 조정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운임, 시간, 또 계약하는 조건 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또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플라스틱으로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뭘 만들 때 원가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 써놨거든요. 차는 20만 원, 스마트폰은 뭐 50원, 마우스는 뭐 100원, 볼펜 8원. 그렇지만 굉장히 싸지만 없으면은 제품을 못 만든다라는 데에서 무조건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업체는 지금 몸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절반만 팔아도 이익이 생기는 구조에 왔다. 예전에는 공급이 많으면서 적자 구조였는데 이제는 공급이 확 줄면서 이런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만 팔아도 이익이 나는 구간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봉쇄가 지속됐을 때 4월부터 가격도 많이 뛰고 마진도 많이 뛰는 급등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KB증권이 언급했고요. 보시면 수혜 구조는 미국 가장 크고 유럽, 아시아, 중동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고가 많지 않은데 40에서 60일 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타격 순으로 보면 동남아 가장 타격이 큽니다. 4월부터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유럽 5월부터 6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가장 수혜 구조이면서 타격을 적게 받는 미국인데 미국까지 오려면 7월부터 8월 이쪽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부타디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도 자동차 수출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134% 4분기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이게 16일자 대비 16일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출이나 마진, BEP 이런 부분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4월에 모든 가격이 리셋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다시 가격 책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 가격 높게 부르겠죠. 이런 흐름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KB증권에서는 화학주 긍정적인데 롯데케미칼과 OCI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CC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또 원재료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또 유가 상승과 그리고 MEG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뭐 섬유나 그런 부분에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 부분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OCI였습니다. 여기 사업 구조를 보면은 40% 이상 유가가 오를 때 뭔가 제품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OCI도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납사 마진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점이 되면 드라마틱하게 제품가가 폭등을 가져다 수 있는 그러니까 유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업단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KB증권이 바라보는 화학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보수적으로 눈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미국이 중국을
강압하고 규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중국산 흑연 고율 관세를 검토했지만 무역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미국 쪽에서 중국 아직까지 쓸모가 있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무역 제재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142%에서 48%로 확 낮아진 흐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의 90% 시장을 장악한 바 이게 흔들린다면 배터리 비용도 크게 오르고 공급망도 혼란스럽고 이런 우려를 반영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이제 JP 모건이 제시를 했는데요. 13일 날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약간 반등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은 이제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세가 완화됐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포스코 퓨처형은 떨어질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공정, 효율성, 실행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SBC에서 APR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 7에서 8%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43만 원으로 올렸는데 국내 증권사 보니까 대부분 2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브랜드 메디큐브인데 미국과 영국의 틱토 1위 순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울타뷰티 온라인 1위이고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함께 합쳤을 때 통합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거든요. 한국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36% 성장했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89%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그 매수세 유입에 대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머니코드에서 일전 부분에 APR에 대해서 분석해 드린 바가 있어서 좀 짧게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HSBC는 목표 주가 APR 43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도 리스크 요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브랜드 좀 치우쳐 있다. 그리고 주요 지분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투자 유의사항 잘 반영해서 목표 주가 신경 써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한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일단 투톱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죠. 네. 지금 오늘 시장은 포지션도 너무 좋고, 이제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보면 현재 한 1조 7천억 정도 들어오고, 외인들도 지금 매도가 멈춘 상태에서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면, 우리 시장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가치 투자도 가능하지만 오늘 지금 대통령이 정권업계를 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발표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기관들이 대거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른 어떤 기타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은 약간 좀 소강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 개별 종목들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원전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난희 333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죠? 물론 이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죠? 당연히 안 좋죠. 그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그죠? 항상 실적이라는 거는 현재 나빠도 그죠? earning surprise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재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그것을 선반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보면 대우건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어떤 그 3일 전에 기준봉을 만들어서 그저 이틀 동안 눌림을 주고 오늘 슈팅이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이제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사막 콘덴스라든지 또는 뭐 에이럭스라든지 드론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원전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대미 협상 관련한 이제 3월 26일입니까? 뭐 그때 어떤 상황들도 연관고리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AI 하면은 무조건 뭡니까? 이 그 전력, 그죠? 이 전력 부분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 이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물론 먼저 움직였던 게 SK 이터닉스인데 어제 뭐 신성 EN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 종목들도 시장을 조금 주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저 너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어떤 흐름들이 그리고 방향성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면은 더 높은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뭐 대우건설이 그냥 VI가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진짜 파이널 게임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하게 이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종목 선별을 잘하시면은 이제는 개인들도 그죠 뭐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부가 가능한 그런 투자자가 아니어도 이제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지션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된 건지 어떤 섹터에 투자하면 좋을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바로 다음 코너에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나토는 물론 한국, 일본, 호주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을 압박해온 기존 기조와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압박이자 호르무즈 연합 구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국적 군사연합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형태의 지원 요구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평생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저 또한 그 분노에 공감한다고 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AI 투심 그리고 중동 악재 이게 시속 게임을 벌이는 듯 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중동 악재는 좀 확실히 사그러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손에 쥐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도가 요즘에 떨어졌나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장만 보면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좀 다행히 어제 GTC 마치고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한 어제 GTC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이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상승으로 화답을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중동전이 일어난 직후에 전 세계 주가가 정확히 유가하고 반비례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역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한 93% 거의 한 몸이죠, 사실은. 한 몸 같이 움직이고 뭐 첫 번째 차트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결국은 그 브렌트유 유가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 3월 달 들어서는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결국은 유가가 여기 이제 브렌트유를 역축을 했으니까 내려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검정색이. 결국 브렌트유가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브렌트유가 좀 떨어지면 안정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이 S&P 500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거나 확실히 뭐든지 큰 이벤트가 나타나면 한 1, 2주 지나고 나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참 다행이고 나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건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럴 때 늘 얘기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 첫 번째고 지금 오늘도 사실 체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유가는 5월 달에 인도받는 유가입니다. 지금 블렌트유 한 100불, 오늘 아까 100불 아래로 살짝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100불 전후로 보는 것은 우리가 5월 달에 인도받는 물량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유를 사고 싶다 해서 돈을 들고 저기 중동 앞바다로 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데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오만에서는 오늘 아침에 가서 사면은 배럴당 150달러를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150달러까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120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얀불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5월 달 선물 가격을 보는 걸 갖고 다 시장은 안정화됐구나 하기에는 여전히 좀 이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2주, 3주차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이제 한 달 이상 막히기 시작하면 고점을 한 120달러 배럴당 보고 있고 이게 2달 가면 140달러, 석 달 가면 160달러가 넘어갈 거라고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좀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바로 못 느껴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정제유, 그러니까 연료유들을 방출을 금지하면서 지금 제트유, 그러니까 항공유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각종 유사한 것들이 대부분 2배 가까이들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못 느끼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2달, 석 달로 가보면 정말로 이제 시장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다음 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지금 소위 회담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미중 협상 자체가 지금 상당히 뒤로 밀린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전쟁을 좀 더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는 지금 항공모함에 지금 뭐 해병대 2,500명씩 태워서 지금 5,000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마지막 뭐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이 대략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는 하던 대로 지금 소강 상태에 있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지상전까지 연결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화 여부가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현대전이란 것은 4주 안에 끝나지 못하면은 항상 이게 장기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 좀 펼쳐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너무 부정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는 것을 아시면서 이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꺼진 불도 좀 다시 봐야 될 필요성, 전쟁 리스크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엔비디아 GTC 2026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힘을 실어준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전략적인 분석 리포트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00만 원 선 위에 있습니다. 기술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과거에 제가 두 번째 차트 되게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 원래 그 젠슨 황이 통상 얘기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2년간 보시면 분기 실적 발표나 CES 때 젠슨 황이 얘기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느냐? 두 번밖에 안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도 1사분기 실적이랑 그러니까 GTC 옛날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보면은 좀 재미없었다. 주가가 오히려 젠스랑이 입을 열면은 뭐 그 전에 좀 오른 측면도 있겠지만 당일날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젠스랑이 얘기하고 엔비디아 주가 한때는 4%까지 올라갔다가 1%대로 끝나고 어제는 또 살짝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젠스랑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원래 작년 올해까지 해서 예상했던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가 한 5천억 달러였으면 올해 내년 합치면은 1조 달러 된다. 일단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를 했죠.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원래 내년 정도까지 올해 내년 합치면 시장에서 한 9,8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젠슨왕이 상당히 뭐랄까 자신감을 피력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자체가 AI 투자 이 띠미 뭐 버블론, 파괴론 뭐 다양한 걸로 불려졌지만 그래도 우상향 지속 가능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최대 수혜는 여전히 미국에서 보면은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들보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더 큰 관련된 마켓시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대표주들을 제외하고 수혜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젠슨왕의 GTC 2026은 오히려 대한민국 반도체 주식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가 또 이슈가 상당합니다. 주주총회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리사수 AMD CEO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맞습니다. 방한을 하는데 일부 기사에서 보면은 깜짝 뭔가 선물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의미 있는 코멘트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리사수 대표가 CEO가 된 지가 지금 12년 됐는데 처음으로 방한한다는 거죠. CEO 되고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뭔가 아쉬워서 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항상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AMD가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인 것만은 맞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소위 이제 AMD도 나름 잘 나가는 미국에서 원래는 인텔과 AMD 하면은 대표적으로 원래 엔비디아 뜨기 전엔 둘이 원래 이쪽 팹리스 반도체 회사 중에는 1, 2 넘버 1, 2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회사도 한국에 와서 줄을 서야 될 만큼 범용 반도체나 낸드 프레시나 이런 쪽 관련된 소위 타이트한 그런 수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게 해줘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이쪽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TSMC의 캐파가 꽉 차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본인들도 새로운 유버전의 그러한 그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해낼 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역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 부분이 확실히 대안으로 뜨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협력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파운더리 맨날 사실은 골칫덩어리였는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효자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느냐 여부 그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사수가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첫 방안인데 네. 예, 그동안
확실히 그 매물이 원하는 부분은 가격이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가도 물량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사가 조금 더 느는 것이 아니냐, 공장이 놀고 있었는데 이제 쉼 없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가 오늘 주가 강세의 또 배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게 포인트일지 좀 힌트를 좀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당장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플러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주느냐 늘 중요한데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전망을 기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앞에 소위 말하는 예고편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마벨과 브로드컴의 그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또 전망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이크론도 그 선상에서 시장에 또 한 번 그 소위 각인을 시켜주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주 발표되는 퀀트 실적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2주간 보통 이러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은 겁을 먹든지 뭔가를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이 개선세를 상당히 좀 늦추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지금 전망치 자체가 보면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보통 한 달 전보다 좀 늘어났고 중간에 있는 게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직전에 발발하고 2주간도 더 올라와서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원래 한 달 전에는 한 250%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290%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300%까지 올라왔다. 그럼 4배, 작년 이익의 4배 이익 증가를 보고 있고 아직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우측에 최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코스피 예상 EPS 붉은색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좀 조정받았던 코스피 지수 이것 자체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거기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과 전망이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은 유가발 또 플러스 거기에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언제 마무리되느냐 여부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되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FOMC 비롯해서 주요국의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FOMC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있어서는 고용 이 축에 있겠고 유가 변수에 대한 물가 이렇게 양축으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중동발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글로벌 지금 제조업 경기나 경기 종합 PMI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상향 2월 달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이게 다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 좀 분위기가 갑자기 중동전 때문에 헷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앙은행들의 연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유럽이나 뭐 BOK나 뭐 그러니까 그 소위 영국은행이나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나머지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1차적으로는 그거를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FOMC는 아마 안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유지가 될 거고 점도표나 이번에 발표될 내용들은 성장률은 둔화, 물가와 실업률은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염준이 움직일 수 있는 버퍼가 줄어드는 것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연내 금리 인하 지금 시장 그래서 1회 미만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태인데 올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는 뭐랄까 시장에서는 뭐랄까 좀 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호재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거나 요번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난다면 나머지 상황은 오히려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의 조정이 주가 상승에 또 다른 그런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염두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 AI 투심 회복 그리고 중동 악재 시속 게임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목요일
쿼더러블 워칭 데이까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정리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게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투자자들이 좀 겁먹고 오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펀드 매니저들 거기서도 보면은 그 현금 비율이 꽤 올라갔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비중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지금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비중이 작년 그 소위 그 4월 달 그 관세 그런 위기 그때를 제외하고 남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큰 변동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 그건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위아래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게 없어서 좀 재미가 없을까 봐 뭐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과거 통상적으로 현대전이라는 것은 4주 내에 끝나지 못하면 장기전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딱 그 앞에 서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것이 장기전 되는지 여부가 체크가 좀 돼야만 우리 투자자들이 좀 더 뭐랄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어서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랄까 그 관리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호재도 좀 탄탄히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속 시원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리스크 잘 반영해서 이 시장 상승에 잘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나토는 물론 한국, 일본, 호주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을 압박해온 기존 기조와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압박이자 호르무즈 연합 구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국적 군사연합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형태의 지원 요구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평생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저 또한 그 분노에 공감한다고 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SNS 보다 보면 조금 낯선 유형의 콘텐츠가 눈에 띕니다. 단순한 카페나 호텔 소개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면 일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특정 자리를 명당으로 설명하는 게시물들인데요. 최근에는 관악산처럼 기존에 알려진 장소를 넘어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자리가 명당 콘텐츠로 퍼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이용자가 해당 자리를 두고 이곳에서 차를 마신 뒤 실제로 일이 들어왔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게시물이 좋아요 수천 개, 공유 수천 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이후 같은 자리를 찾아가 인증 영상을 찍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컨텐츠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공간에 스토리가 입혀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붙는 순간 그 장소는 하나의 경험형 콘텐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개인의 후기와 영상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소비 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운테리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명태나 부적,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을 집안에 배치해서 공간의 기운을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가격 부담은 크지 않지만 좋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시도해보는 소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큰 사회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일상의 안정감이 흔들렸고 또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변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는데요. 이럴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해답보단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작은 신호를 찾게 되고 명당 콘텐츠나 운테리어 역시 이러한 심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의 공간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테리어나 가격 경쟁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공간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스토리형 공간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테리어 트렌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명당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SNS에서는 이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 일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풍수적으로도 뒤에는 남산, 앞에는 한강을 둔 배산 임수지형으로 알려지면서 상징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호텔 자체는 상장사는 아닙니다. 대신 이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2년 전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 운영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존 섬유 핸드백 OEM 중심에서 벗어나 호텔 자산 기반의 수익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적으로도 확인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 3,2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1조 원을 넘기며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사업은 객실과 식음료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던 기존 사업과 달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하얏트 브랜드가 운영을 맡고 있어 운영 부담은 낮추고 자산 가치는 유지하는 구조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다만 호텔 특성상 리노베이션이나 설비 투자 같이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명당 자리 콘텐츠,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공간에 의미를 입히고 그 경험을 소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시장에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케나볼 신일섭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딸바보 아빠가 딸 머리를 따라한 건가요? 너무 귀엽네요. 자, 저번에 저기 깐부 회동 때 그 깐부치킨 삼성역점에 젠슨왕이랑 그 앉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예약률 엄청 높아가지고 막 시간 제한 걸리고 그런 거 생각나던데요. 아까 저기 뭐 명당 자리 얘기하니까 오늘도 그 기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깐부치킨 삼성역점에 젠슨왕 왔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지 오늘 주식시장도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미신이라도 빌어가지고 주식 수익률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젠슨왕 형님이 이거 진짜 젠슨왕 형님보다 만약에 그 나이 많으신 분도 이거 수익 보셨으면 젠슨왕 형님이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몇 번째죠? 트럼프가 똥 뿌리면 젠슨왕이 닦고 트럼프가 똥 뿌리면 젠슨왕이 닦고 이게 몇 번째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핀또 나가가지고 지금 화났잖아요. 나토랑 저기 우리나라한테 화났어요. 우리나라한테는 딱 집어가지고 또 40년 동안 너네 나라 지켜줬더니 너네 나라는 지금 뭐 전전긍긍하고 있냐고 지금 이런 소리를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랜 우방인 영국한테도 그랬잖아요. 활주로 나중에 빌려줬다고 이제 지금 와서 빌려주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 지금 저희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뭐 더 막 나갈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젠슨왕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영업사원입니까 진짜? 이거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이게? 아무리 HBM을 먼저 공급을 사실 엔비디아한테 먼저 공급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한테 먼저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젠스당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맙다고 하니까 이 현대차 손도 잡고 현대차 손 잡고는 로보틱스의 피지컬 AI의 무슨 뭐 대명사가 될 거니 이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손 잡고는 HBM이 너무 중요하다. 아니 알아서 그냥 영업사원 역할을 이것도 사실 이 영업사원은 특등급 영업사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게 뭐 주가 안 오를 수가 있나요 이거. 자 오늘 삼성전자 20만 전자, SK하이닉스 100만 닉스 기분 정말 좋네요. 그렇죠? 딱 문 앞에서 두 명이 20만 전자와 이 그 100만 닉스를 딱 기록하고 버티고 있어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비중이 36%예요. 이 두 개만 오르면 그냥 주가가 오릅니다. 오늘 아주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저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니까 그리고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거의 신고가를 가고 나서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속에서 그 낙수 효과를 이 반도체 소부장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반도체 소부장들을 준비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뭐 다 잘 아시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매그니피센트 7의 수장으로 엄청나게 갈 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게 라인이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빌빌거리던 시절에. 그렇죠?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삼성전자 5만 원 깨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죠? 지금 5만 원대만 샀어도 지금 4배를 먹었는데 삼성전자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라인이 이 라인이잖아요. 4개의 라인. 그렇죠? 엔비디아가 슈퍼칩 만들고 SK하이닉스가 HBM 갖다 붙여주고 한미반도체가 거기 장비로 저기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제공하는 요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죠. 자, 이수페타시스 기판 업체인데 보겠습니다. 미래 실적, 과거 실적 다 좋고 재무제표도 훌륭합니다. 가치 점수에서 낮게 받는 것이 오히려 주가가 높다는 거일 수도 이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당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돈을 버는가? 네, 어떻게 돈을 버는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건 기판으로 100%입니다. 그렇죠? 기판 만드는 업체고 매출액이 1조 번에 1조 정도 번다고 보면 됩니다. 1조를 벌어서 비용, 이 원가 비용이 매출 원가가 7,780억이죠. 그러니까 대충 8천억으로 칩시다. 1조 벌어서 8천억 비용 나가고 한 2,300억 나오는데 자 이거 제조업이잖아요. 기판 만드는 제조업. 제조업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이거 계산하기가 딱 쉽네요. 마침 매출이 1조라. 1조에 2,300억이면 한 23%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 총 이익률이. 제조업 치고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 아시죠? 제조업들 형편없는 거. 제조업 이 매출 총 이익률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23%면 높은 거고 비용 1,000억 나가는데 비용 1,000억 나가는 것 중에서 봅시다. 일반 관리비가 390억. 그다음에 이 R&D가 밀리언이네요. 단위가. 이거 무슨 뜻이죠? 빌리언 미치잖아요. 밀리언. 다른 거는 다 빌리언인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R&D가 이거 뭘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기판 만드는 업체인데 R&D엔 투자 안 해요. 연구 개발에.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별로 안 높아요. 여기. R&D에 투자는 개발하는 연구개발 업체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마진 좋게 남겨 먹는 업체예요. 자, 그 다음에 판관비가 200억 나가고 자 나머지가 370억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관리비랑 판관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손해 지는 거는 1,360억이네요. 그렇죠? 1조 벌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2,300억 정도 남기고 맨 마지막에 130억 정도 남습니다. 136억 정도 남습니다. 이런 지금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정리하자면은 매출 총 이익률은 꽤 높은데 진입장벽은 별로 높지 않은 R&D를 안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ER을 보겠습니다. PER 이수페타시스 61.3배 절대적인 수치도 상당히 높아요. 그럼 다른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노텍, 대덕전자 있는데 다 기판 업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덕전자가 140배를 받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삼성전기, LG노텍, 이 애플하고 갤럭시, 애플 아이폰 갤럭시의 최대 수혜주고 벤더죠. 얘네가 기판 만들던 업체였어요, 원래. 삼성전기랑 LG노텍도 기판 위주로 가다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고부가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수페타시는 삼성전기보다 LG노텍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거 서버나 스토리지용 기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초록색 기판, 저 위에 HBM이 얹혀져 가지고 이 지금 탑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기서 뭐 딱딱한 건 경성이고 뭐 유연한 건 연성이고 뭐 이렇습니다. 자, 기판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자, 점점 더 발전되죠. 야, 이슈를 이제 만화로 표현했습니다. 계속 막 챗GPT 이미지랑 그런 거 한글 깨져서 열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노 바나나 나오고 너무 좋아졌어요. 한글이 안 깨집니다. 완벽하죠. 나노 바나나로 하면 한글이 하나도 안 깨져요. 대박이에요. 자, AI 수혜주 이수페타시스 지금 목표 주가 16만 원짜리 나와 있는데, 자,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성장 스토리가 뭐냐? AI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초고다층 PCB 수요가 폭발 중이다. 인쇄회로 기판이죠. 프린트 서킷 보드. 자, 인쇄회로 기판, 아까 초록색 그 기판 만드는 업체인데 R&D에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진입장벽이 그래서 낮다고 했잖아요. R&D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진입장벽을 높게 해야 다른 애들이 못 돌아오는데 대닥전자백, 심테크닉 다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기, LG이노텍처럼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초고다층, 멀티램 비중이 9%에서 올해 31%로 거의 3배가량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지죠. 일반 범용 기판들 만들면 아까 전처럼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런데 이런 초고다층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40% 늘고 영업이익 55% 늘고 그래서 캐파를 6K에서 8K로 늘리는 과정에 있다. 이래서 지금 목표 주가 16만 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주 좋게 보고 있죠.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되게 작는데 이분이 정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아주 착한 분들이 커뮤니티에 꼭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PCB 기판 업체들 쫙 정리해놨죠. TLB, 코리아 서킷, 이수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얘네들이 다 인쇄회로 기판 만드는 애들이고 아까 삼성전기, LG노텍이 이제 대형 업체들이죠. 걔네들은 뭐 MLCC를 만들다거나 LG노텍 같은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아이폰 갤럭시의 핵심 수혜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기판 사업부도 있지만 점점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 기판 만드는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데 이제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렇게 초고도층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마진도 높게 가져가는 이런 변화를 가진 업체들에게 주가의 흐름이 좋게 오고 있습니다. 자, 느닷없이 로봇 떡가루만 묻어도 떡상 모두 했고 돈 잘 버는 기업 이수페타시스는 나락으로 보내 빼고 한미반도체는 천난까지 끌어올리고 쿠쿠쿠 일단 미장으로 피신 중. 자, 이분은 약간 이수페타시스에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 얘네들은 지금 날아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전에 사총사였잖아요.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이수페타시스는 그만큼 못 가가지고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끝에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늦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일단 이분은 미장으로 피신했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속아줄게. 이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속아주시는 부분인데 오늘 급등합니다. 자, 장이수 이건 아마 또 이수페타시스 이름을 자, 장이수 이제 그 워낙에 범죄도시 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장이수 뭐 잘못 먹었음 등 뭐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코스닥도 저기입니다. 코스닥도 반도체 장비인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P, SP 뭐 코스닥 잠깐 볼까요? 자, 코스닥도 많이 빨갛습니다. 오늘 예, 쭉 빨갛고요. 좀 파란색이 많긴 하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10% 가까이 빠지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엔터주를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HP, SP 바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자, HP, SP도 오 좋아요. 여기 지금 미래 실적, 과거 실적, 재무제표. 와, 만점인데요, 이거? 만점입니다. 왜냐면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은 당연히 줄 수가 없고 밸류도 낮은 게 PER이 높다는 거거든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만점입니다. 아주 좋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HP, SP 좋네요, 스펙이. 자, HP, SP도 이것도 분류가 안 돼 있네요. 그냥 어닐링 장비가 거의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닐링 뒤에 설명 나오고요. 얜 1,860억 버네요. 저기 이수페타시스가 1조 버는 거에 비해 매출액은 아주 적죠. 1,860억에서 비용이 500억 나오고 1,360억이 남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 거기서 비용 530억을 뺐더니 820억이 손에 주어집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일반 관리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 리서치, 그다음에 판관비, 그다음에 나머지인데 얘는 R&D를 좀 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지금 530억 중에 120억 정도 R&D에 투자가 됩니다. 아까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R&D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판매만 하는 업체인데 여긴 조금 기술력의 우위가 있어서 진입장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게 뒤에 나오죠. 어닐링 기술이 있는 것이고, 자, HPSP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랑 비교가 되어 있네요. 리노공업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ISC가 93.5배, 100배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나라의 원익 IPS랑 투톱이죠. 44.7배, HPSP랑 똑같네요. 44.7배 똑같이 받고 있고, 유진테크 44.1배, 일본의 도카이 카본 코리아가 36.2배 받고 있네요. HPSP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네, 우리나라 대표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랑 거의 동일한 지금 PR을 받고 있습니다. 자, PR을 저렇게 높게 받기 때문에 아까 가치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점수가 낮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가 높다는 거니까. 자, 뒤로 가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웨이퍼 표면 연마 있고 산화, 노광, 식각, 확산, 어닐링, 증착, CMP. 자, 요렇게 전공정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뒤에 후공정은 패키징 싸고 검사하는 거고, 야, 이 전공정 중에 우리가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어닐링이 요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3대 공정 하면 이거잖아요. 노광, 식각, 증착인데 식각, 증착 사이에 어닐링이란 공정이 있는데 여기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이 있습니다. 어닐링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웨이퍼 표면의 계면 결함을 전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울퉁불퉁한 거를 약간 아주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한다고 얘는? 고압수소로 하는 어닐링.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슈 봅시다. 이것도 만화로 만들어서 한글 하나도 안 깨졌죠. 그렇죠? 자, HPSP는 지금 이 이슈가 있어요. 블록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랑 반도체 업황이 부딪혔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걸 이겨내고 있어요. 블록딜 리스크를 이겨내고 있어요. 오버행 물량이 지금 상호펀드에 있는데 20.12% 정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행은 언제든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인데 이거를 감당하고 넘어가면 이겨내고 주가가 오르는 거고, 이걸 못 이겨내면 물량 공세 때문에 빠져요. 근데 지금 할인율이 최대 10.5%로 나와서 할인율 지금 주가상으로 하면 35,050원에서 36,800원 정도. 이 매물에 압박이 있는데, 자, 그걸 이겨내느냐 마느냐죠. 지금 반도체 업황은 메모리, 비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 로직 파운드리 캐펙스 전망 상향, 이익 성장 재개 기대감 유효하고, 그래서 선당 공정, 아주 최첨단 공정에 집중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고압수소 어닐링 같은 장비죠. 자, 그래서 PER이 34배에서 40배로 오히려 높아지고, 야, 높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저희 보니까. 그렇죠?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바이 의견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의견은 뭐냐? 블록딜 오버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그걸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20.11%도 출하돼도 지금 업황이 워낙 세서 HPSP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오버행.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든지 꽉 잡아요. 막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안 팔면 내일 또 오른다고 팔지 좀 마. 내일 마이크론 실발이 있다고. 실적 발표죠. 그렇죠? 이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 기대하고 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렇게 만약에 외부 변수만 없다면, 내일 또 무슨 전쟁 핵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없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발로 내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HPSP나 이수페타시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팔지 말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바로 쏠 줄은 몰랐는데 조롱이들이 없어서 좋네요. 그렇죠? 주가만 떨어지면 이제 조롱거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주가가 오르면 조롱거리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깨끗해집니다. 자, 제발 꽤 오래 기다렸어. 널 믿는다. 자, HPSP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견지명을 가지신 분의 지금 요 코멘트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올렸냐? 이분이 HPSP의 요 코멘트를 어제 올리셨습니다. 1일 전에 올리신 선견지명 있으신 분의 코멘트를 감상해 보시십시오. 자, 더 떨어져 봐. 입 벌리는 중. 제대로 드셨습니다.
이제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 19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많고 반도체주가 상승해줬고 마이크론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5,3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5,8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00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5,845포인트가량 지나가고 있고요. 3.64%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도 거의 4%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874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총 상위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83%가량 오르면서 1,157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사들입니다. 2조 넘게 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조 1,0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지금 개인의 순매도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3,000억가량 팔면서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3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이 2,000억 넘게 팔면서 오늘 개인이 양시장을 좀 강하게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1,480원 선으로 내려왔고요. 전장 대비해서 7원가량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48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KB증권은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나프타 분해 시설, NCC 가동률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석유화학 공급 부족으로 원가와 판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제품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KB증권은 올해 중순부터 봉쇄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롯데케미칼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0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12.68%가량 오르면서 79,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 자릿수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석화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129,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주가도 어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2%가량 오르면서 31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드론 등 방산용 특수 배터리 기업인 비츠로셀이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드론과 미사일에 쓰이는 방위 산업용 특수 배터리 공급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방 당국과 방산업체 경영진은 지난주 비츠로셀을 비롯해 리베스트, 유벳, 바이아이, JR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중소, 중견 배터리 업체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셀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기업들도 공급 계약 또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들이 공급할 배터리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드론 무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 주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일단 비츠로셀 주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좀 오름폭이 축소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5%가량 오르면서 28,9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럭스 주가는 20%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13,12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인베니아 주가도 22%가량 급등하면서 1,853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주수 420만 명의 국민주 삼성전자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가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7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장은 전영현 DS 부문의 부회장이 맡았는데요. 주총 인사말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과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과 상반기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소수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앞둔 정관 변경안까지 역대급 주주 환원 안건이 상정되는데요. SK하이닉스도 일주일 뒤인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반도체 기술진 추가 합류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주총회를 통해 제시될 시장 전망과 사업 로드맵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10,000원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오늘 20만 전자 회복도 성공했습니다. 20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선 회복했는데 전장 대비해서 3.81%가량 급등하면서 100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리사수 CEO가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관련된 파운드리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향후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정기 주총 오늘이 삼성전자이고 SK하이닉스는 25일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타큐뉴스 대표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주총이 25일인데 올해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그 주총은 사실은 뭐 그 주식회사라는 이제 법인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이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주총이 예전에도 매년 중요했지만 올해 주총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상법이 쭉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된 상법이 반영될 수 있는 첫 번째 주총이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25회 주총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결국 짚어봐야 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입니다. SK 주식회사의 주주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이지 SK 주식회사의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광노전 대표라든지 SK그룹의 최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주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고 SK그룹의 경영을 갖다가 SK 주주들한테 위임받은 분들인 것이지 이분들이 사실은 주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외에 SK하이닉스의 임원 이사들이 그 광노정 이사를 포함해서 9분이 더 계신데 10분의 이사들이 어떻게 이제 SK하이닉스를 잘 경영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이 또 중요시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이사들의 그 책임 이런 부분을 지금 잠깐 강조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뭘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이사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면 모든 주주들이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매주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이사들은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전체 이사가 10명인데 10명이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투표를 하고 안건에서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다 공시를 합니다. 근데 특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뭐 이게 SK하이닉스만의 어떤 병폐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실 전반에 깔려있는 병폐이긴 하지만은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들이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을 갖고 심도 있게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에 따라서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작년 25년도 안건들의 일부인데 안건이 전체 그 투표를 해야 될 안건이 45건이었습니다. 45건인데 단 한 건도 반대가 없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가? 반대가 없을 정도로 하이닉스는 사측은 이사들에게 미리 사전에 잘 조율하면서 반대하지 않을 안건은 뺀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하지 않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사들은 그 안건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거수기 역할로 찬성했을 뿐인가? 라는 어떤 의문이 드는데 대부분 후자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미 발돋움을 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배 영향력, 엔비디아가 엄청난 그 칩을 갖다 내놓을지라도 SK하이닉스의 H배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상을 가진 SK하이닉스가 사실 이사들 10명이 사실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지급할 보수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든요. 그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안건에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인지, 이런 행태를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후에 있을 어떤 충격과 위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갖기에는 아직 이제 미흡하다. 이 점이 사실 이번 주총에서 확인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망스럽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해주셨고, 아 그렇게 보수가 천문학적입니까? 예, 예.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보수 사실 예. 공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총을 열릴 때 주총의 안건 중 하나면 뭐냐면 이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갖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안건이 올라와 있고 그 안건에서 이제 가부간에 묻게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통과되겠죠. 그래서 미리 올라와 있는 그 안건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이사들 10명에게 현금으로 150억을 주겠다고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은 한 명당 n분의 하면 15억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큰데 여기다 플러스 작년과는 다르게 무엇이 또 올라 있냐면 전체적으로 3만 주를 갖다가 이사들의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n분의 1 하면은 역시 큰 금액인데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의 주식이 100만 원이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큰 탈이 없는 한 올해 200만 원을 갈 거라 봅니다. 그 200만 원을 기준하면은 3만 주면 전체 얼마입니까? 600억 원입니다. 그 600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현금 150억 원을 합치면 750억 원인데 750억 원을 갖다가 10명의 이사들에게 나누어 지급한다면 한 명당 75억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75억이라는 금액은 일반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이고 평생 만지기 어려운 수치인데 이렇게 거금을 갖다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줄만한 금액이죠. 뭐 미국의 유수의 CEO들, 팀쿡 같은 CEO들이 사실 천문학적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 10명의 이사들이 그렇게 한 명당 75억씩 받을 만큼 일을 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안건이 45건 있었는데 45건에 어떻게 단 한 건에 반대가 없었는가. 제대로 안건을 살펴보기라도 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천문학적 영업이익, 올해 뭐 제 생각 200조 갈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조 벌어들이니까 여기서 이사들이 한 명에게 75억씩 전체 750억 주는 거야? 세 발의 피죠. 우리가 그렇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지나쳤다가는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느 한편 반도체 경기가 꼬꾸라지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꼬꾸라집니다. 엄청난 영업 적자가 나고 불과 22년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 적자가 8조였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을 갖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실제 이사를 포진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들이 거액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액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최태원 회장도 혹시 있나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사에는 최태원 회장이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은 사실 무엇이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사는 등기 이사라고 하고, 그 등기 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고 일반 법인에도 등기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등기사이고, 그러면 최태원 회장처럼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데 자기가 나름 이사라고 회사에서 안팎에서 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법적 용어는 미등기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다. 미등기 이사인데 최태원 회장은 미등기 이사예요. 미등기 이사로서 최태원 회장이 21년까지는 무보수로 자기는 SK하이닉스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뭔가 갑자기 보수가 받으면서 보수도 꽤 많이 받아요. 그 보수 꽤 많이 받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보수를 얼마 받았냐? 보수로 4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데 45억씩 받느냐라고 의문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번에 실리콘밸리도 뭐 한 달 전에 이번 달도 가고 뭐 이번에 GTC 행사를 엔비디아 열리니까 뭐 GTC 행사를 가서 그 다음에 뭐 젠슨랑도 어쩌면 최소한 만나긴 했죠. 야 그런 걸로 따지면 뭐 47억 5천만 원 줄만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최태원 회장은 미등기 이사인데 등기 이사이면서 CEO로 되어 있는 광노정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느냐? 40억을 받았어요. 45억을. 아니 어떻게 보면 광노정 대표보다 더 많이 받는 건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등기 이사 10명 결정하는 것인데 등기사들이 보기에는 최태원 회장이 광노정 대표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최태원 회장이 광노정 대표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하느냐? 거기서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심에 찬 결정을 하면서 현재 업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 나날의 시간을 투자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도 경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SK그룹의 대외적인 업무를 갖다 수행하면서 이해가 되지만 SK하이닉스에서 광노정 대표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의문인 것이고 이걸 사실은 시청하신 분들의 SK하이닉스의 주주도 있을 것이고 주총에 참여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걸러서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 이사라는 것입니다. 이사가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최태원 회장한테 45억이라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누구의 것이냐? 주주들의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이사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주들이 내 재산이 누수가 됐을 때, 내 재산이 정당하게 쓰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사는데 아파트를 처음에 사러 등기를 했을 때랑 계약했을 때랑 입주했을 때 상황이 달라요. 그 사이에 전 주인이 뭔가 아파트를 훼손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소송을 걸려고 마음 먹겠죠. 내 재산을 손상 입었으니까. 그럼 SK하이닉스가 올해 200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몇십억 갖다 막 그냥 부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사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의를 주총에서 주주들이 이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 최대 보수를 받은 임원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누구이고 얼마만큼의 그 액수인지 궁금한데요. 예. 예. 아까 최태원 회장에게 43억의 보수를 주는 것도 넌센스인데 광노정 대표 더 많이 받는 넌센스인데 최태원 회장이 광노정 대표만큼이나 반도체를 알 것인가? HBM도 엄청난 많은 기술적인 논박이 있습니다. 그걸 알 것인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광노정 대표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이해 못할 처사인데 더 황당한 처사는 공시에 다 나왔습니다. 그 최대로 작년에 많이 보수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박정호 전 부회장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인데 이게 공시 나온 겁니다. 빨간 줄에 그려져 있죠. 박정호 경영자문위원이 지금 받으신 금액이 96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대체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받길래 광노정 전 부회장입니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그룹도 그렇고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들이 다 임원으로서 물러나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 고문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그분들이 이제 뭔가 그 회사에 기여한바도 많고 10년, 20년씩 열심히 일했으니까 뭔가 임금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는 이제 나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고문입니다. 그런 비슷한 형격이 이제 박정호 경영자문위원인데 여기 나와 있죠. 경영자문위원이라고. 근데 어떻게 96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노정 사장이나 그 밑에 김주선 사장 이런 분보다 거의 더블 이상 3배 이상 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 결정을 누가 했어야 된다?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이 보고 안건이 올라면은 도대체 박정호 전 부회장한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 문제제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주를 대신해서 이사들이 그걸 하나하나 챙기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사를 보수롭게 책정했는데 이사들이 반대했으면 사측에서도 광노정 전 부회장한테 96억씩 못 주죠. 하다못해 20억이라도 깎아서 절반이라도 깎으면 40억이 누구 돈입니까? 주주의 돈은 남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활동 이사들이 안 하고 그냥 이사들 아까 말씀드린 n분의 1 하면은 올해 SK하이닉스 주식이 주가 200만 원이 되면 한 명당 70억씩 받습니다. 75억을 지금 누가 가서 75억을 갖다 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점에서 사실 이사들은 일종의 해이해진 행태를 보이겠고 또 하나 상법 383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사들은 이제는 사측에서 최태원 회장에게만 잘 보이면 이사가 됐겠지만 이제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사들이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에 넘어선 배임의 수준에서 결정을 갖다가 반복한다면 소송이 나가서 거기서 지금 이사들이 승소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장담은 못한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상법 개정을 하니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수 있겠다 싶어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이제 이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방평호 부회장 같은 분한테 어떻게 96억 1천만 원을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주를 대신해서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본준비금 줄인다라는 안건이 있다고요? 이거 예.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시에 나온 것이 이제 예. 주총에서 이제 다음 주에서 공시에 그 주총에서 다룰 것인데 자본준비금을 줄인다 나와서 이게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 공시에 나온 걸 보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자본준비금이 9조 원인데 이거 4조 원을 줄여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조, 4조 정도 남으니까 4조라는 금액을 사실은 주주들을 받으니까 주주들에서는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사실 여기서 SK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 더 눈여겨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200조 원에 걸친 영업이익을 받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몇십 년 만에
신규 취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를 꼽혔어요. 아시겠죠? 이유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해서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갖다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왜? 아니 우리가 1등 기업인데 하이닉스는 뭐 연봉에다가 인센티브 1억씩 준다는데 왜 우리는 1억씩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억씩 줘서 심지어 야 의대 안 가도 공대 가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20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생겼을 때 이사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야 우리가 배당금으로 4조를 갖다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주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줄 수가 있겠냐. 아니 정기주총에서 4조를 주겠다 하면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영업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로 배당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돌려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준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SK하이닉스 작년 영업이익이 45조, 47조였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4조를 돌려주는 건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SK하이닉스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SK하이닉스 답변이 뭐냐면 작년에 45조 났지만 그전 얼마 났습니까? 그전에 사실 11조 났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했고 이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4조를 갖다 배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적진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저는 뭐 타당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5조, 47조였고 올해 200조 영업이익이 난다면 다시 한번 임시주총을 열어서 배당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SK하이닉스 주주들에게 좋고 SK하이닉스 전체를 줬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다른 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SK하이닉스 이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은데 420만 주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주총 열렸는데 원안대로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GTC 2026에 관련한 수혜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0만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 2017년 10월에 당시 권호연 부회장 CEO였는데 그 200만 원이 재계 230만 원이 됐을 때 전격적으로 50분의 액면 분할했습니다. 그 50분의 액면 분할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20만 원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1,000만 원의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봤을 때 야 20만 원 너무 비싸. SK하이닉스 100만 원 너무 비싸.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PER이라는 관점에서 이 회사 주가가 적당한지 적절한지 고평가된지를 판단하는 게 좋은 거지. 야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 하지 않아서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겠어요? 사야 되는 관점도 있어요. 왜? 지금도 범용 드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못지않게 200조 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PER이 지금 낮기 때문에 더 사도 무방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용 디램의 급등에 삼성전자가 취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는 2년 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의 HBM에서 뒤져진 그 치욕을 잊으면 안 된다. 디램의 30년 왕자를 지켰지만 19년도에 당시 김기남 부회장이 HBM 팀 해체시켰어요.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이닉스에게 뒤처지면서 굴욕을 맛고 왔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삼성전자 내부에 그런 얘기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HBM 꼭 만들어야 돼? 지금도 실제 최 회장도 이번에 실리콘밸리 가서 기자들에게 얘기하셨더라고요. HBM보다 범용 디램의 이익이 더 많이 생겨. 그럼 우리 구조 HBM, 어려운 HBM 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한순간 나락을 떠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한 29년, 30년 접어들었을 때 반도체는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지금은 초과 수요지만 그때 초과 공급이 됐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는데 폭락을 막으려면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가 HBM에서 꾸준히 치열하게 R&D를 해서 SK하이닉스를 앞지르는 연구 성과를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 나라 국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참아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긴장할 걸 놓지 말고 열심히 HBM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르게 제가 삼성전자 주주들을 질문하시고 얘기를 하나 드리면 무엇이면 오늘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아까 저희 앞에 코너에서 보셨지만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사다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엔비디아 납품 HBM4가 우리나라 언론들의 좀 몇몇 언론들이 마이크론 탈락했다는 기사를 썼어요.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건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CEO가 분명히 얘기했죠. 무슨 탈락을 했냐? 엔비디아 다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드리냐?
마이크론의 HBM4를 납품할 때 저는 여전히 어떤 입장이냐면 70%를 갖다 SK 하이닉스 가져고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나눠 가진다. 근데 삼성전자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으면 그 마이크론 탈락했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물량을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HBM의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존 주장하시는 근거는 여전히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죠. 예. 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주는 SK 하이닉스였는데 주총 관련 그런 전략 포인트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실제 날씨는 오늘 봄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날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한여름같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이후에 이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AI 열풍에 불을 지폈고요. 또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과거 학습 효과 그리고 AI 기술주에 투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 오늘 코스피는 5,8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시장의 그 뜨거운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은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간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주주총회를 가졌는데요. 주주총회에서 AI 전환 전략을 공개하고 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조 3천억 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100만 닉스를 재돌파했습니다. 이어서 MLCC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일부 수동소자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AI 서버용 부품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도는 상황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MLCC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같이 선두 업체들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력설비주 ESS 관련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배터리 동맹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규모가 약 6조 원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력설비주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원전주도 계속해서 맑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이자 대체 에너지로 원전주가 떠올랐고요. 또 어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연일 맑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보험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항공주도 오늘 모처럼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는 불안한 상황에서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이러한 수요가 오늘 항공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 2곳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리쥬란의 경쟁 제품이 등장했다며 과거와 같은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올해 빅뱅, 블랙핑크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까지 컴백이 줄줄이 대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오늘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오늘 롯데케미칼 이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비트로셀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한 기업인데요. 미국이 이 드론용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로셀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개장 직후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지만 하지만 주가는 이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AI 솔루션을 미국에 이제 수출을 했는데요. 이 솔루션은 AI 신장 질환 예측 솔루션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로열티도 18%에 달하는 고율의 로열티 조건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원전주의 면모를 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가로 인한 대체 에너지원 그리고 또 대미투자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니 오늘 대우건설 원전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이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이튼이 엔비디아와 7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이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제일일렉트릭이 공급망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3월 1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붙으면서 양시장 좋습니다. 특히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 유가 리스크 잊지 마시고 실적 전망 좋아질 그런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